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잠시 뒤에 구금자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항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한국행 전세기는 오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송환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입국장으로 나와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로 나눠 타고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대형 승합차 23대가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차에 분산돼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충남청으로 45명, 경기 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이고 서울 서대문서, 경기 김포경찰서, 강원 원주경찰서도 1명씩 분산 이송됩니다. 송환 전세기에는 구금자 64명과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송환자 수는 당초 예정됐던 59명보다 5명 더 늘어났는데요.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작전에서 붙잡힌 59명에 더해 자진신고로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5명도 추가로 송환 중입니다. 송환됐습니다. 송환자들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웬치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국한 공항에서도 입국장이 아닌 보안시설로 들어갔고 전세기에 탑승 직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송환자들은 도착 즉시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또 양국이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게이트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고 경찰관들, 수사 인력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지금 또 한국인 64명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현재 입국장을 통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자 64명 수속을 마치고 수갑을 찬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같은데 입국장을 통해서 나와서 지금 경찰들과 함께 입국장을 통해 나오는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송환자들한테는 모자랑 마스크를 또 배부를 해서 착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찰이 양쪽에서 양팔을 이렇게 감싼 채 이렇게 송환자들을 이제 호송차로 이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송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양측의 경찰 수사 인력들과 함께 입국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천으로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한 이러한 수갑 등을 착용을 해서 도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장치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원 상당히 젊은 나이죠. 네. 청년들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행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고문을 당해서 가혹행위를 당해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지금 입국하고 있는 인원 중에 한 분이 좀 고령으로 보이시고 휠체어를 탑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 중에는 모두 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인원들은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고 보행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 캄보디아 현재 경찰도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서 구금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귀국하고 있는 이 64명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보다는 중책의 역할로서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지금 귀국 장면을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송환자들 현재 마스크에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대부분 젊은 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끌려서 압송을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입국장을 넘어서서 이제 곧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23대 호송차에 분산해서 탑승을 하게 되고요. 각각 관할
구문을 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주로 젊은 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갑을 찬 채로 경찰들에게 끌려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또 지금 화면은 호송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압송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옆에 경찰관 2명 정도가 붙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 이후에 국내 수사 및 재판 절차도 궁금한데, 일단 오늘 이렇게 압송이 되고 난 후에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압송이 된 후에는 빠르게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세기가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전세기가 탑승이 됐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2시부터 이미 체포시한 48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빠르게 오늘 자정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축이 되는 조사는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이르면 오늘 자정 안에도, 또 늦어도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 신병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에는 이들에 대한 집중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윗선에 대한 추궁이나 일부 진술이 맞지 않는 대지 조사 같은 부분은 이 구속된 이후에도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신병을 먼저 결정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중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내무부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기관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팀이 되어서 손발을 맞춰서 이번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그간의 단속 노력과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스캔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합동 대응팀의 일부 인원은 잔류를 해서요. 추가적인 현장 방문을 하고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출장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층,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그 결과로 양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하여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무부 장관께서는 전국 관서에 지시를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상황을 봐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TF 협의 TF 협의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지금 네?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서 스캠 단지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이제 외국인 범죄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자들이 아마 체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이 체포가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됐는데 협의된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뭐 대규모 송환은 앞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체포가 돼서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그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캄보디아가 서로를 해서 조사를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에 있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 당국 이제 국내에서 범인이 검거가 되는 거는 캄보디아 당국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로 공감대를 가진 거는 그렇게 해서 범인이 검거가 됐다. 그러면 신속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초기 증거물 수사를 본인들은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좀 도와줬으면 한다. 그러면 초기 이 증거물 수사 좀 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제일 앞에 박스 같은 거 보이셨잖아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포함한 증거물들이거든요. 그런 증거물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됐죠. 현지 경찰도 범죄 단계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정보가 많이 나와서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그 경찰이 통보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TF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활동하다 보면 또 불필요한 오해랄지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휴대폰 포함해서 증거물 종류와 규모 이것도 되는데 각 지역 경찰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제 그 대사관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팸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여기서 이제 계속 피해 사실도 구중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의 성격 아니 이제 각자 개별 범죄 사실이 어떻다 이거는 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건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랄지 신병 처리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에 또 마약, 약물, 투약 이런 부분들 의혹 제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송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64명 처음에는 이제 60명이었다가 오늘 64명 전원을 했는데 그 처음에 통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 남아있다는 사람들이 그 60명이 아니고 60여 명으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59명 플러스 5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명은 캐나다 당국 아니 캐나다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이고 5명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신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범죄 사실이 우리한테 부정이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귀국 의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캄보디아 이제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가 송환을 위한 법률 시스템이 서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송환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증권사와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공인된 증권사 사이트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리딩방 사기로 노후 자금을 날린 피해자를 차승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소 주식 투자 관련 영상을 즐겨보던 김모 씨. 석 달 전 급등주를 추천해준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습니다. 저변이나 속한 사람들이니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믿고 의심 없이 한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더 큰 수익을 받았다는 리딩방 참여자들의 말은 김 씨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리딩방에서 소개해준 유명 증권사 사이트는 김 씨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숫자만 보여줘왔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 씨는 보름 사이 부부의 노후 자금 전부인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증권사 사이트 계좌에는 3억 원이 찍혔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돈을 출금하려 할 때 벌어졌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 3천만 원을 먼저 내라는 말에 김 씨는 그제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도 유명 증권사 사이트도 다 가짜였습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감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김 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사기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피의자 검거도 어려운 데다 피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며 투자 전 경각심을 갖고 신중히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사랑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얼굴과 가짜 투자 전문가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울산경찰청은 조직적인 딥페이크 투자 사기를 벌이며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입건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긴 머리에 선한 미소를 띤 여성이 나타납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이 여성, 얼핏 보면 연인처럼 다정해 보입니다. 여성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남성에게 함께 투자를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곧이어 한 투자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를 소개했고 남성은 화면 속 인물의 말에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여성과의 연락은 끊겼고 투자금도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반적인 로맨스 스캠처럼 보이지만 이번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처음 등장한 여성의 얼굴도 투자 전문가라며 온라인 강의에 나온 인물도 모두 조작된 얼굴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얼굴은 SNS 등에 올라온 실제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 딥페이크로 합성해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한국인 총책 2명과 조직원 등 총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억 8천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딥페이크에 속아 연락을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돈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런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걸 당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당하고 보니까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범인 일당은 가로챈 돈을 자금 세탁 조직을 통해 암호화폐나 상품권 매매로 현금화했습니다. 이들은 박가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개인 신상과 과거 이력까지 세밀하게 설정하고 10일간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박가인에 대한 그 프로필과 이런 걸 다 숙지를 하고 10일 동안 박가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 패턴도 다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지에서 검거된 총책 2명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아래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해외 도피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훈입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노쇼 사기부터 코인,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90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20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여러 명의 남성이 차례로 공항에 들어섭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를 벌이다 붙잡힌 한국인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30대 중국 국적 남성인 총책 A씨의 이름을 딴 룽거 컴퍼니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기관 사칭 사기부터 최근 화제가 된 노쇼 사기 등 범죄 수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내에 있는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 32명 등 총 36명이 가담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었는데 범행을 지휘한 총책 A씨와 조직원들에게 본부장으로 불린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합숙하며 군대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또 단체로 워크숍을 떠나거나 범행 우수자인 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갈등이 있는 조직원에 대해선 흉기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 파견된 경찰 협력관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약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ก็ได้ข้อสรุปว่าเนื่องจากว่ามีผู้เสียหายจำนวน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ทางเราก็จะดำเนินคดีกับคนกลุ่มนี้ในความผิ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วก็ส่งตัวกลับมาดำเนินคดีข้อหาเกี่ยวเรื่อ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ประเทศ 경찰은 지난 8월 한국으로 송환된 20명을 포함해 25명을 붙잡아 21명을 구속하고 이어 총책 중국인 A씨를 포함한 피의자 9명도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한국인 피의자와 총책 A씨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범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